자, 표준형 형태 한번 말해볼까요? 표준형이요? 네. x-2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했다면, 자, 이걸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에 자,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되고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얘를 a로 바꿔서 ax, 얘를 b로 바꿔서 by, 그리고 얘를 통합해서 c는 0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x제곱 y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by, 여기 상수예요. 그리고 상수항 c는 0이 되는 이러한 스타일의 형태가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원의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로 고쳐야 되겠죠? 표준형으로 고쳐야 합니다. 자, 뭐와 비슷하냐면 너네 그 2차 함수 때 이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네. 자, 이걸 우리는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했죠? 자, 그럼 얘를 뭐로 고쳤습니까? 이렇게 고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무슨 형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자, 똑같아요. 원도. 자, 이 2차 함수와 비슷하게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그걸 일반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일반적인 형태로 주어진 얘를 우리가 요 형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왜 바꿔야 되냐?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아까 원의 구성 요소는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하고 뭐?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 아, 중심이랑 반대. 그 중심과 반지를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몰라요. 그거는 나오지 않나요? 구해야 돼요. 중심 정도는 솔직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반지름은 솔직히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못해요. 그래서 뭐 중심 정도 때문이 아니라 난 중심과 반지름 다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얘를 이렇게 바꿔요. 왜 바꾼다?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네가 이 파트에서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형을 뭐로 고치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자, 근데 너네 입장에서 바꾸면 되지. 근데 세 가지 모드로 들어가요. 자, 완벽하게 너네가 쉽게 바뀔 수 있는 형태, 어렵게 바뀌는 형태, 그리고 또 하나 미정계수가 들어간 형태로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를 바꾸는 거 한번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바꿨을 때, 자, 이거 말고 너네가 일반형 상태에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분석할 거예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이 일반형 상태에서 얘가 원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이 두 가지를 여기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형을 표준형 바꾸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거 바꾸는 거는 사실 너네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네가 앞에서 뭐를 했었냐면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2차 함수 됐죠. 이거를 했는데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하시는 수밖에 없네요.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형태 들어갑니다. 쉬운 형태는 어떤 경우냐? x, y의 개수가 다 짝수인 경우입니다. 짝수인 경우가 쉬워요. 이렇게 짝수인 경우가 쉽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이 x의 개수를 2로 나눠준 몇이죠? 얘를 2로 나눠준 x 마이너스 2로 나눠준 거를 상수항에 쓰고 바로 완전제곱을 때립니다. 쉬워요.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1 완전제곱. 그럼 이거 제곱하면 몇이죠? 그걸 없애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y제곱 4y니까 y 플러스 제곱 빼기가
제곱법세? 되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 진짜 바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표시용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거의 너네가 한 3초 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런 건 쉬운 형태예요. 이런 건 쉬운 형태고,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숫자가 조금 들어온 형태인, 자, 형태 조금 복잡한 형태 한번 볼게요. 자, 복잡한 형태는 얘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x, y제곱 마이너스 3y. 자,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은 0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똑같아요. 하던 대로 똑같이 2로 나눈 값을 합니다. 2로 나눈 값. 자, 얘는 2분의 1 자신있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아까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네,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약분을 할 수 있는데 뭐 약분을 안 했다,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했는데 너네가 숫자가 홀수만 나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네 입장에서 아이 뭐 짝수만 나오겠지 이런 너네가 이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내신에도 이렇게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네 그 입맛에 맞게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홀수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정기수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미정기수가 들어간 상태로 나와요. 그럼 너네가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미정기수가 있으면 어떡한데? 미정기수 있어도 방법은 똑같은데 뭐. 자, 한번 해볼게요. 예. x 마이너스 a 똑같아요. 나누기 한 값을 제곱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2로 나누면 2b잖아요. 네, 2로 나누면 2b. 그다음에? 마이너스 4b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a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제곱은 0이 돼서 x-a의 완전제곱 y 플러스 2b의 완전제곱은 이항시키면 2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되죠. 끝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선생님 저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이게 끝납니다.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네가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실수하는 건 최악입니다. 그리고 빨라야 됩니다. 가끔 어떤 친구 보면은 되게 느리더라고. 이거 하는데 뭐 시간 한 20초 걸린 사람 있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죠. 3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연습 이따가 밑에 거 할 거고요. 자, 다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모두가 있습니다.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상수항. 자,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 어때야 될까요? 자,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합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너네가 공식 같은 거 없이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어떻게 공식화를 시켜버리냐면, 자,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자, 직접 얘를 한번 유도해 볼게요. 유도할게요. 공식을 유도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표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거 표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2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
네, 여기서 막힘없이 다다닥 써야 돼. 네. 그러면 자 여기 원에요. 중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자 나머지 이항을 시키면 4분의 a제곱 b제곱. 근데 마이너스 c는 4분의 5 묶은 뭐가 되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로 우변의 상수항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공식을 안 쓰고 그냥 푼다면 이렇게 풀겠다는 뜻이고요. 얘가 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죠? 4는 양수니까 a제곱 b제곱 합 마이너스 4c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직접 유도했으니까 이 공식 쓰면 돼요. 그럼 내실 때 어때? 이거 쓰면은 뭐 거의 거저 5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30초 걸리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너네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제곱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될까요? 같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끔씩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해석한 거고요. 제곱의 개수가 같다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제곱의 개수가 둘 다 1 아니에요? 자, 이게 방정식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뭘 곱할 수가 있죠. 방정식은 내 마음대로 막 곱할 수 있잖아요. 곱하면 어쨌든 x제곱과 y제곱 앞에 둘 다 1인 상태에 얘를 곱해줌으로써 kk가 돼버려요. 그러면 1이 아니라 같다가 더 정확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1로 착각을 하는데 1이 아니라 개수가 같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냈는데 여기에 a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y제곱은 그냥 1이에요. 자, a는 뭘까요?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문제를 냈어? a는 볼 것도 없이 1이에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 제곱의 개수가 다르면요? 그건 절대로 원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원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 뭐예요? 너네는 안 배웁니다. 안 배워요. 언제 배우냐? 이과생들이 2학년 때 밑에 기하와 벡터 때 이제 배워요. 포물선, 타워, 쌍곡선 이런 걸 배워요. 그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가 1이 아닌 경우는 안 배운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반형을 표준 바꿀 수 있는지 아까 저 3개를 통해서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 만약에 너희가 그냥 공식 필요 없이 그림을 풀겠다라고 하면 그 일반형을 표준으로 고친 뒤에 우변에 나온 이 상수항 좌변은 별로 필요 없어요. 우변에 나온 이 상수항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고요. 근데 공식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다음 하나 더 추가 설명한다면 제곱의 개수는 둘 다 같아야지만 원이 된다는 것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자, 그럼 밑에 확인 문제 보이시죠? 자, 확인 문제 2개 보이시죠? 2개. 2개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작. 1번, 2번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2번은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공식도 써보시고 표준으로도 바꿔보시고요.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자, 뭐 답 풀어보셨나요? 좀 더 드릴게요. 답 두 개 다 풀어봤어요? 네. 아, 공식으로도 다. 외우는 거는 안 돼요. 뒤에 다 추워요? 근데 안 킵니다 이따가 중간에. 네. 이제 뭐한 번만. 먹고 오세요. 설명시 하나는 포도 맛이에요. 새롭게 한번 바꿨거든요. 셀럽시죠. 자, 막히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확인 문제 두 개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 해주십시오. 자, 없으시면은 어디 넘기시면 되냐면 한 장 넘기시면은 한 걸음 더 있을 거예요. 이 한 걸음 더 부분을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문제 유형으로 아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책에는 따로 여기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 문제인데요. 자, 너네가 지금 기본 베이스 깐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지름의 양끝점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중심이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이 자 x축 위, y축 위, y는 x 위,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출제자가 결국 이 주어진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를 원했던 건지 한번 말해보자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원의 구성 요소는, 그죠? 원의 구성 요소는 중심, 그리고 반지름. 이렇게 해서 너네가 총 몇 가지의 미정계수가 나오게 되죠? 몇 개? 세 개가 나오게 돼요. 이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나는 어쨌든 너네가 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세 개 중에 문자 하나가 없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죠? 문자 하나가 없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 x축이 y축이 y는 x, y는 2x 플러스 1은 말 그대로 반지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어디만 영향을 미치냐면 중심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중심은 미정계수가 몇 개 있죠? A와 B 두 개가 있죠. 이 A와 B 두 개 중에 문자를 하나를 없애주거나 하나를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용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자, 얘는 2,0. 얘는 0,0. A, B로 했으니까 0,B로 할게요. 얘는 0,0. A, A. 왜 A냐 하면 여기 X에다 A 넣으면 Y는 A. 그래서 B를 A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B 넣고 A 넣으면 B를 A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얘는 B 넣고 A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B를 뭐로 바꿀 수 있죠? 2의 플러스 1. 자, 그럼 여기에 너네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중심이 결국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해석했을 때 A와 B라는 미정계수 두 개를 하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심의 미정계수를
한 개로 바꿀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너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 뒤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나는 2개의 점을 줍니다. 지나는 2개의 점을 줘요. 그럼 뭐 할까요? 대입하여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심화 버전으로는 얘가 이제 뒤에 배우게 되는 축과 접하는 요거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난이도를 높일 땐 얘와 연계를 많이 시킨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서 너네가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연계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리 하던 대로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는 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얘 몫이 그냥 있으니까 얘 하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나왔다 해서 얘를 다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혹시 중심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따 문제도 풀게 될 거예요. 자, 없으시다면 다음 2번째 형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너네가 이제 응용 형태라면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원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할까요? 지름이라고 하죠. 지름은 또 다른 명칭이 가장 긴 현이라고도 해요. 가장 긴 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지름이라고 한다 했을 때 나는 여기서 얘하고 얘를 알아요. 우리는 이 A와 B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와 B, 지름의 양끝점 A와 B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딱 2가지라 했습니다. 중심과 반지름. 이 중심과 반지름을 A와 B로 구할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A, B 중점. 정답이죠. A와 B의 중점이죠. 중심은 A와 B의 중점입니다. A와 B의 정 가운데 있는 점이 중점이자 중심이 된다는 거. 우리 중점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 A를 x1, y1, B를 x2, y2라고 놓는다면 중심 M은 뭐가 될까요? 이번에 X1 플러스 X2 엄마 이번에 Y1 플러스 Y2. 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때 반지름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AB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가 뭘까요? 지름. 그럼 그거에 이번에 선생님 저 M 구했지 않습니까? M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는 B에 그렇지. 자,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따 문제 풀 거고요. 자, 질문.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없어요? 좋아요. 자, 3번째 응용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 하나씩 다 풀 거예요. 다 있어요, 종류별로. 3번째는 자,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2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점을 지나는 원은 계속 그렇게 만들 거야? 계속 그렇게 만들 거야? 무슨 형태? 네, 무수히 많아요. 근데 3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3번째가 뭐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말 그대로 몇 개의 점을 주고요? 세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너희들이 기말고사 때 대비했습니다. 중점을 정해놓고 길이가 같다. 세점과 길이가 같다. 그게 뭐였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외심? 정답이 맞았어요. 외심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개의 점이 주어진다면 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형태를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원이라고 하는 형태는 결국엔 바로 외접원이에요. 삼각형의 외접원. 그 외접원의 중심, 외심으로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우리는 이거를 기말고사 대비할 때 외심으로서 대비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구합니까? 외심을 구합니다. 외심을 구하고 외심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거리 같다 하면은 이따 풀겠지만 그렇게 해서 외심을 구해주고요. 자, 반지름은 외심과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 즉 얘가 반지름 아니야.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 그래서 아무 점이나 세 점 중에 아무 점이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왠 줄 알아요? 했던 거니까. 자, 그럼 2번 방법은 무엇이냐? 2번 방법은 조금 색다른데요. 자, 2번은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한 조건이 있어요. 제한 조건이 뭐냐면, 자, 세 점 중에 원점이 포함. 자, 원점이 포함될 때만 쓴다라는 제한 조건이 깔립니다. 원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기억하세요? 네. 그 일반형에다 세 점을 대입해요. 자, 미정기수 몇 개? 식 몇 개? 이렇게. 근데 사실 너네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옛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문자 3개, 식 3개에 3원 1차 방정식 풀이를 교육과정에서 없애지 않았었습니다. 즉, 그게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죠. 너네 하는 거에 바뀌면서 문자 3개, 식 3개는 없앴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뺐다 이거죠. 그 무슨 말이냐? 문자 3개, 식 3개를 푸는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외적인 거예요. 그럼 그걸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도 그걸 풀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만약에 원점이 들어가 버리면 원점을 대입했을 때 자동 C가 뭐가 되죠?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으면 C는 0에서 바로 나가요. 그럼 이제 이 C는 0 될 때면 끝났고 이제 두 개의 문자만 두 개의 점만 대입하면 A와 B라는 문자 두 개의 2원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A와 B를 구했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A와 B를 구했다 하지만 얘는 일반형을 구했을 뿐입니다. 다시 얘를 표준으로 고쳐야 중심이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오래 걸립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도 보통은 나정도급 아니면 너네 1분 이상 걸립니다. 너희들 정도의 수준이면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빠른 겁니다. 오래 걸리는 사람 한 2, 3분 걸려요. 자, 그러면은 가끔씩 이거를 너네가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3개의 점을 줬는데 그 3개의 점이 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줘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완전 쉽죠. 왜? 빗변이 싫으니까. 바로 그렇죠. 빗변이 지름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 B의 뭐 아까 했잖아. 지름이 양평점 줬을 때 이거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너네가 보통 학생들이 잘할까? 이거는 학생들이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은 직각일까 한번 확인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 이거 나오면 집 가는 거 확인을 할 시간이 있겠니? 급하니까 무조건 이거부터 하지.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좀 여유 있는 1, 2등급 애들만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고요. 왜냐면 잡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직각이 아니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 나 시간 버렸다. 시간 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말 안 듣게끔 아예 처음부터 이걸 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는 방법은 자기가 좀 수학하고 시간이 남아돈다는 사람은 2번도 한번 생각해 보시되 그렇지 않다. 자, 나는 시간 남아도 잘한다. 그러면 1번을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점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 풀 수 있는 방식이니까 내가 선호하는 방식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세 가지 형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제 문제 푸는 건 이제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식은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은 어떻게 구할까?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자, 뭐 이해 다 되신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62쪽에 필수형 1번 들어갈게요. 자, 어때요? 세 문제가 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자, 1번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다. 그럼 몇 개의 점을 지난다? 아까 했던 건데. 첫 번째 했던 건데. 자, 다음 두 번째 2번. A와 B를 지름의 끝점. 양끝점으로 하는 두 번째 형태였었죠. 자, 세 번째는 3번. 어때? 자, 방금 배웠던 게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세 개에서 너네가 한 문제 나올 확률 50% 이상입니다. 되게 높죠? 참고로 나왔어요. 영석은 왜냐면 지금 내가 영석 시험 좀 받았기 때문에 영석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은 나는 딱 이렇게 케이스 이해합니다.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다는 건 중심의 미정계수를 두 개가 아닌 하나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중심을 A로 한번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중심 하나 둘 셋. A, A, 2A. 그래서 A, 2A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식 만들어 볼까요? 반지름 그냥 R로 써. X A의 완전제곱 Y 2A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미정계수가 A와 R 두 개다 보니까 몇 개를 대입하게 되죠? 2개. 두 개를 대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생각만큼 너네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식이 제곱을 하다 보니까 되게 더러워요. 자, 지금 탈 테니까 보세요. 자, 3부터 대입하면은 자,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은 사치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는 것도 한 번 거쳐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3을 대입한다고 생각하고 제곱을 바로 합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4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 4 제곱한다 이거죠. 자, 다음 이번에 5,6도 한번 넣어볼게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5. 그러니까 이런 게 속도 차이인 거예요. 너네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계산 하나하나를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속도 느린 친구들의 대다수는 연산이 느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 느린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것도 너네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6을 대입하겠습니다. 4A 마이너스 24A 플러스 32. 자,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는 무조건 R제곱을 소구하다 보니까 왜냐면 R제곱만 소구되면 A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뺍니다. 근데 웃긴 거는 뺐을 때
A제곱도 날아가요. 네. 2차 항도 날아가고 R제곱도 날아가다 보니까 결국엔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 말은 A가 몇 개? 한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날아가고요. 이게 날아가고요. 이게 날아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실상 너네가 이제 마이너스 22A에서 마이너스 34A를 빼준 꼴이 되다 보니까 12A 25에서 얘 날리고 얘 혼자 빠지겠네요. 마이너스 36은 0이 돼서 A 몇이 됩니까? 3. 자, 그럼 마무리는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요 3을 너네가 어디다 하나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R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3을 둘 중에 하나에다 넣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위에다 넣게 되면 9, 18 플러스 9, 36 마이너스 48 더하기 16이 R제곱. 그럼 얘가 54니까 6. 자, 따라서 최종 정답 X, A에다 3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3. R제곱과 그대로. 자, 요게 1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 요거는 절대로 숫자 외에는 응용이 되지 않습니다. 응용이 된다면 아까 말했던 얘가 다른 형태와 연계될 수는 있어요. 뭐 축과 접한다라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거지만 연계시킬 수는 있지만 얘 자체만의 문제는 이것 말고는 낼 게 없습니다. 자, 안 지울게요. 이따 풀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형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 A와 B를 아까 얘기했던 지름의 양끝점. 자, 이해가 안 될 때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이렇게 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AB가 나왔네. 이렇게 나오면 너네가 눈으로 볼 때도 확실히 보입니다. 중심을 너네가 얘기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심은 A와 B의 뭐라고? 중점. 네, 맞죠? A와 B의 중점이라는 것. 자, 그럼 A와 B의 중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이너스 1분과 3. 벌써 중심이 끝났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이거 푸는데 진짜 거의 10초에 끝나요. 자, 그럼 이거랑 아무데나 거리 구해볼게요. 아무데나 MB 한번 구해볼까요? 두 점 사이 거리요. 진짜 졸리면 깨고 그러잖아요. 아니, 술 한잔 먹고 오든지 세수하고 오든지. 깼어 벌써? 알았어. 자, 빼서 제곱, 194. 빼서 제곱. 4.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진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빠르면 10초면 끝나요. 자, 불러봅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4. 근데 왜 한 친구 규격이 같이 하자. 왜 같이 하면 좋은데. 응? 14. 끝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원의 방식으로 왜 표준형을 씁니까? 자, 원의 방식은 표준형, 일반형 다 맞게 해줘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그 형태를 써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형, 일반형 다 맞게 해줘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전개하고 얘는 완전형식 만들어서 전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아, 난 이거는 표준형하고 싶고, 이거는 완전형식 좋아. 이렇게 썼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화납니다. 야, 뭐야, 나하고 장난쳐? 그래서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만 맞게 해줘요. 이런 거는 감점 요소가 됩니다. 장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난하는 거죠. 선생님들 다 알아요. 장난치는지. 그러니까 그런 장난 안 하면 좋겠다 이거죠. 자, 3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자, 3번은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방법밖에 없죠? 1번. 1번밖에 없어요. 왜요? 라고 하면 너네 이렇게 되면 돼요. 원점. 원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직각 확인할까요? 아니요. 안 할게요. 지금 너희들 입장에서는 직각 확인할 그런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너네가 지금 완벽한 상태일 때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무슨 직각을 확인합니까? 그래서 나는 바로 즉시 외심을 모르고 A, B. 자, 지금부터 거리 하겠습니다. 알죠? 뭐 할지 이번 기말고사 때 했던 거니까.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A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뭐 까먹질 않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필수니까요. 자, 이거에서 너네가 알죠? 제곱들 다 날아가는 거.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전개하지도 마시고 1하고 4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 줄이기 위해서 1하고 4를 더해서 한 번에 네. 이거 조심 숫자를 내가 너무 앞섰죠?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에 25. 9하고 16 자 그럼 난 이게 간단하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하든 그렇죠? 네. 이 부등식은 무조건 이렇게지만 방정식은 셋 중에서 2개씩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항할게요 a와 b를 다 이항시키면 12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0. 자 얘하고 얘는 자 얘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4에 플러스 8에 0. 이렇게 돼서 얘를 2로 나눠주면 2, 자 이 두 개를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12는 마이너스 20.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가 돼서요 24야 4가 됩니다 b는 1.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거의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외심만 구하면 그 다음 반지름은 쉽습니다 자 외심은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 그리고 여기서 아무 점이나 거리 구해주시면 돼요 아무 점이나 거리 구할게요 자 마이너스 5,0가의 거리 구해볼게요 3의 제곱 1의 제곱 아, 12시. 따라서 최종 결론은 x 중심입니다 얘가 중심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 그렇지 반지름 제곱이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자 너네가 풀 문제는 여기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안 되시면 보시면서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 질문 꼭 하시면 됩니다 자 다 풀면 쉬어도 좋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풀이는 이따가 상기 시작할 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